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충분한 근거가 또한 이 진중일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군 14연대 진중일지, 철저하게 일본 입장에서 기록된 한국의병 토벌사, 우리에겐 피어린 항일투쟁의 증거인 것이다. 의병, 도대체 의병이란 무엇일까요? 박은식 선생은 그의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의병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의병이란 민군이다. 국가가 위급할 때 의리로 즉각 일어나 조정의 징발령을 기다리지 않고 종군한 적개심에 불타는 사람들이다. 네, 스스로 국가를 위하는 세력에 대항해 일어난 민군, 즉 백성들이 조직한 군대가 바로 의병이네요. 그래서 의병은 신분계층, 지역, 나이를 뛰어넘어 조직됩니다. 이 정의에 아주 꼭 맞는 특별한 의병장이 일본군 14연대 진중일지에 등장하는데 바로 머슴 출신 의병장 안규홍입니다. 하청이라고도 하고 비둘기째라고도 합니다. 의병장 안규홍은 일본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보성군 등량면의 파청 승첩비, 안규홍 부대의 첫 승리를 기념하는 비석이다. 원래 이제 여기는 그 보성하고 나간하고 수비대에서 둘이 이제 연락을 상호하는 그런 헌병부대들끼리 연락 루트였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예. 그러니까 이제 안규홍 헌병부대에서는 그 연락 루트와 또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다가 여기서 요격을 저 산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이 고개거든요. 그래서 비둘기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둘기째에서 일본군 수비대를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가 급습을 해서 결국에는 일본 헌병 2명을 죽이고 그리고 1명을 중상을 입히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전투에서 거둔 첫 승리. 안규홍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안규홍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1907년 당시 안규홍은 이 마을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다. 안규홍이 20여 년간 담살이, 즉 머슴살이를 했던 집이 아직도 남아있다.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규모 있는 집. 일반 사람들은 아직도 안규홍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 할머니, 네? 그 안대장이 몇 살 때나 여기 오셨어요? 그 사실 끝을 얌겨 모르는데 어려서 했대. 어려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가 가난해 안치들이 가난했어? 가난하게 이제 말하자면 할머니가 고모집이라고 데려왔는 거 없어. 그냥 밥 먹고 살 것이 없어. 아싸리죠. 친척집이어서 이 집에서 거두어 준 거죠.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 여기 와가지고 어려서는 이제 거두어 먹였을 거고 한 10살 무렵부터서는 이제 꼬마 모습이 된 셈이죠. 1908년 3월 안규홍은 이곳 동소산에서 창이 의병장이 됐다. 그의 부대는 담사리 부대라고 불렸다. 담사리란 머슴사리, 즉 머슴이 의병장으로 있는 부대란 뜻이었다. 안규홍과 그의 부장들에 대한 행적을 후세인들이 엮은 담산실기. 안규홍 부대의 편제와 활동이 잘 기록돼 있다. 안규홍 부대는 파청 승전 이후 또다시 큰 승전을 거뒀다. 법화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진산마을, 바로 진산전투 현장이다. 진중일지에도 안규홍 부대와 일본군 14연대 접전이 기록돼 있다.
1908년 8월 24일의 진산 전투가 그것이다. 진산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전투는 깊은 골짜기에서 시작됐다. 공방은 치열했다. 안규홍 부대의 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전투였다.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성 지역 전체가 안규홍 의병부대의 근거지거나 활동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군 수비대라든가 순사대 이런 경우에는 계속 안규홍 의병부대를 추격을 하고 또 그 14연대의 경우에도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맞닥뜨려가지고 조우전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그 공방전이 컸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진중일지는 전투 전 상황부터 기록하고 있다. 일본군은 70여 명의 안규홍 부대가 수경하는 곳을 감지했다. 일본군은 즉각 추적에 나섰다. 1908년 8월 23일부터 24일까지의 추격전. 일본군은 진산 방향으로 담사리 부대를 쫓아왔다. 전투는 8월 24일 오전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시기는 오전 6시 20분부터 일본군은 산을 포위 수색했다. 제2시기는 오전 8시 40분부터 50분 동안 진행됐다. 제3시는 본격적인 전투였다. 일본군은 을 불태우며 안규홍 부대를 쫓았다. 안규홍 부대는 오히려 일본군에게 피해를 입히는 승전을 거뒀다. 그런데 당시 일본군은 아직도 안규홍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안규홍을 안진사, 안심, 안진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 안규홍 부대와 일본군 14연대 접전은 계속됐다. 1908년 10월에 우산 전투. 전투 결과 적괴 안규홍 사망. 일본군은 안규홍을 사살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후 일본군은 포로 신문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된다. 적괴 안규홍이 화승총을 수리 중이란 것이다. 안규홍은 살아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규홍은 보성군 해창을 공격했다. 약한 일본군은 안규홍의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안규홍은 hin출귀몰. 일본군은 수괴 안규홍 일파 100여 명을 추적했지만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머슴 출신 의병장 안규홍은 더욱 과감한 작전을 펼쳤다. (1909년 5월) 보성군 북내장에 안규홍 부대가 나타나 일본군 헌병대를 공격했다. 대낮에 과감한 공세작전을 펼친 것이다. 1909년 5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일본군 헌병대라든가 수비대가 복내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부식물 같은 것을 조달하는 것은 시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정보를 입수한 안규홍 부대는 약 30명 정도가 동원이 돼서 시장에 잠입해 있다가 그 부식을 조달하던 헌병 2명을 죽이고 그리고 통역원 1명이 중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일본군은 당황했다. 특히